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 일차 딥러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올해 마지막 강의네요. 우후. 다들 좋은 연말 계획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점들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요 4 장의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학습 알고리즘 구현을 이제 완료했는데 이거를 이제 해 놓고 보니까는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인제 결국은 "미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5 장의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점입니다. 그래서 역전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예시로 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신경망에 대해서 구현한 결과를 같이 인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제까지 5 장으로서 상의를 드렸고, 그리고 인제 오늘은 이제 6 장, 7 장 인데, 오늘의 인제 주인공을 뽑자면 그 딥러닝의 이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요 합성곱 이제 신경망이고, 그래서 인제 이 합성곱 계층은 대체적으로 인제 2012 년에 인제 재발견이 돼서 딥러닝 열풍에 인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 년간 계속해서 영상 쪽에서 사용이 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 10 년을 통해서 그 상당히 어떤 검증이 됐다. 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 이제 근거로 인제 수행이 됐다. 이렇게 인제 할 수 있고,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성곱 신경망 기반이 아니고 또 다른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능의 알고리즘은 없고 또 만능의 구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두뇌가 여러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두뇌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 시각을 처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머리 뒤쪽에 있죠. 그래서 요 머리 뒤쪽에 시각을 이제 처리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 요 앞쪽은 이제 생각을 수행하고, 요 안에는 뭐 호흡, 중추 뭐 이런 거 인제 있고 뭐 그렇다며요. 그죠? 뭐 청각은 이제 귀 옆에 있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역할을 이제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점은 있죠. 인제 이게 역할은 달리하지만 결국 이걸 구성하는 세포 자체의 종류가 다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이론은 있는데 그 일반적인 이론을 통해서 특수한 기능을 구현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그 신경망의 단일한 형태로 모든 거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도 신경망이긴 신경망입니다. 근데 인제 이때까지 우리가 논의하던 완전 연결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차이가 날까?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 왜 필요할까? 이런 점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점이고, 이게 10년 된 이야기죠. 따지자면 10년, 인제 거의 뭐 10 년이 이제 다 돼 가는 이야기, 혹은 10 년이 이상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유용하고요. 여전히 영상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2023년 혹은 2020 년대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인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은 이 7 장의 합성곱 신경망의 많은 부분을 이제 할당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5차 역전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그걸 이제 딛고서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꼭 도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반드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구현한 그 홈메이드 역전파 신경망이 잘 동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요 4 일차를 이제 수행을 했는데 요거를 음 간단하게 이제 재현을 해 보면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돌려는 봤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정말로 그 손실이 이렇게 줄었다면 뭐 성능이 이제 얼마쯤 나오는가, 그런 게 이제 아직 평가가 안 됐죠. 근데 손실이 요 뭐 8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 시작값들은 이제 상당히 다르실 수 있는데 뭐 되게 운 좋으면 뭐 5 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뭐 운이 좀 나쁘면 뭐 거의 뭐 20에 가까운 뭐 이런 것을 아마 이제 보셨을 텐데 대체적으로 인제 한 10 근방에서 시작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반드시 뭐 그러라는 법도 없고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인제 그 쫙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신경 쓰실 만한 인제 점은 아닌데, 근데 지난번에는 요 600 번을 수행하는데 수시간에서 수십 시간이 인제 소요가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처음에 학습이 인제 시작될 때 한 번은 인제 손실이 얼마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학습에서 인제 손실이 나오도록 했고, 그다음부터는 인제 100 번마다 한 번씩 나오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빨리 인제 되고 그러니까는 그 로그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요렇게 인제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인제 요 에폭당 그 보통 손실을 이제 따지는 편이라서 그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물론 뭐 꼭 그러라는 법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통상하고 정상은 다르죠. 통상은 그냥 뭐 그 보통 그런데 혹시 아니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인제 통상이고,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건 이제 통상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제 이런 방법만 채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같은 데이터, 같은 설정, 같은 신경망인데 얘는 뭐 그 말하자면 뭐 1초 또는 이제 수초 만에 끝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꾼 것은 뭐 GPU나 이런 것도 아닌데 뭘 바꿨냐면 알고리즘을 바꿨죠. 그러면은 수십 시간이 1 초로 줄어든다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의 개선이죠. 그래서 인제 '이론의 힘을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의 자체는 어제 복사 붙여 넣기로 인제 해 왔기 때문에 쪼끔 인제 살펴보면서 리뷰를 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커널들은 지금 뭐 별로 인제 참고가 안 되니까 뭐 3 일차 커널은 좀 이제 꺼 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5 일차 노트북 생성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y 5. 그러면 일단은 넘파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제 필요한 것은 오늘은 인제 텐서플로우를 도입을 하고 싶어요. 음. 근데 그 도입을 하면서 적재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단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단촐하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4 일차에서 우리 인제 요 신경망의 구성과 정의, 요거를 두 개를 인제 복사해 가지고 좀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정의는 너무 기니까 출력만 접어두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도 접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는 그냥 어차피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수정을 하진 않을 거니까 전 적어도 재현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좀 접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적재해서 가공하는 부분도 찾아 가지고 다시 작성하지 않고 복사 붙여 넣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인제 피클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호출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여기죠. 그래서 앱리스트 데이터 뭐 따지자면 이제 앱리스트 피클은 이제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앱리스트 데이터를 뭐 찾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보시면 여기서 전 처리하고 이제 원하댕역까지 이제 처리한 요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재현을 위해서는 이게 다 필요하죠. 역시 인제 복사하신 다음에 요 셀 다음에다가 이렇게 인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적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전 처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원하된 결로 만들고 하는 부분까지 인제 다 실행을 인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인제 실행해 보면 음 이 완전 연결 제가 요 가져온 다음에 실행을 안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골라서 실행하는 게 좀 귀찮죠. 지금 보신 것처럼. 막 뭐 빼먹기도 하고요, 저처럼. 그래서 런 메뉴에서 run all cells 이렇게 인제 해 버리면 그냥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1초 만에 벌써 끝났습니다. 그죠? 승부를 내 버렸죠. 근데 요 값들이 좀 다르죠. 손실이 뭐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뭐 8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0.8로 끝났는데 이번에 한 0.9 1에 가까운 그런 값으로 이제 끝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작위로 초기화된 가중치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쪼금씩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사실 그냥 바로 인제 재현이 된 거고 이렇게 너무 긴 거는 이제 이렇게 인제 접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복사해 오면 사실 4 일차 노트북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엑기스는 다 뽑아냈으니까 4 일차 노트북은 닫고 이렇게 인제 보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렇게 재현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잘 재현되셨으면 엄지척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의 결과를 우리가 음 정말 잘 학습이 됐는지 평가도 하고 만약에 인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학습을 뭐 좀 더 여러 번 수행한다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가 됐잖아요. 이제는 뭐 1 초밖에 안 기다리니까. 사실 뭐 하드웨어에 따라서는 1 초도 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1에 가까운 손실 정도까지 학습을 이제 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웃푸츠 요렇게 인제 수행을 해 가지고 이 모델한테 요거는 인제 복사 붙여 넣기 하신 게 아마 프리딕트 그 제가 인제 예전부터 인제 사용해 오던 거라서 요 정의 자체가 요 역전파 신경망에 인제 콜 대신에 프리딕트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용하실 그런 텐서플로우 API에서 프리딕트라고 이제 종종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거의 적응력을 위해서 이 프리딕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점이 이거죠. 우리가 인제 이때까지 해 오던 스타일은 인제 요런 식이고 여기서는 이제 프리딕트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그러면 X 테스트를 전 처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호출하면은 그냥 바로 끝납니다. 이거는 역전파를 구현해서는 아니고요. 원래 이거는 빨리 끝납니다. 예전에도 이거는 순전파 수행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고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전파 자체가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워낙 뭐 크고 복잡하고 이런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거의 단세포급의 신경망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바로 끝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인제 아웃푸트 인제 쉐입 같은 것도 인제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인제 채점해야죠. 그래서 인제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인제 실제로 이제 예측 수행한 것을 레이블로 변환 인제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요 아웃푸트 요것을 일축 방향으로 이렇게 인제 수행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인제 요 테스트 레이블즈라고 하는 것과 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인제 보니까, 참이 일단 그 만 개를 다 표현을 못 해 주지만 참이 일견 보기에 많아 보이죠.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랬어?" 신나게 이제 채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평균을 이렇게 내면 분류 정확도 이렇게 나오겠죠. "에게?" 그죠? 요런 생각이 들죠. 참이 많아 보여 갖고 되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70점 언저리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아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종종 이제 다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 부분들 같이 다음과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셀을 접는 것은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요쪽을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만 이런 점수가 나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서로 비교를 위해서 현재 예측 0.686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채팅창에서 복사 붙여 넣기 해 갖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다들 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 '내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나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예, 궁금하니깐요.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낮네요. 그죠? 낮다라고 하는 게 낮다. 그죠? 지읒, 시옷이 아니고요. 네, 대체로 인제 한 70점 언저리 정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것이 왜 그런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인제 살펴보고 인제 싶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학습 횟수가 모자랐을 수도 있고, 학습률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에폭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학습률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어떤 시도를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뭘 시도하는 게 쪼끔 더 효율적일까요? 제 생각에는 요 학습률을 한번 늘려보는 방향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폭을 이제 크게 해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크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인제 손실이 폭발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폭발해 버리면 어떡해? 다시 하면 되죠, 낮춰서. 그죠? 근데 일단 요 갱신의 간격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가능한 큰 게 좋은데, 가능한 크다는 것은 이제 손실이 내려가는 한에서 이제 가능한 큰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학습률을 인제 1.0 으로 인제 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1.0 으로 해서 별로 안 좋지 않았나?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신경망의 구성과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어떤 값이 좋다 이렇게 인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지금처럼 실험적으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폭을 이제 돌려보고 '아 줄어드네.' 그러면은 가야지. 그러면 이왕 줄어드는 한 빨리 가야지.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속도로에서 인제 최대 속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최대 속도를 넘으면 위반이죠. 위험하니까 그 이상 가지 말라. 이렇게 제시가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한에서는 가능한 빨리 가고 싶잖아요. 안전을 확보하는 한 가능한 빨리 가고 싶은 거고 신경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놔두고 학습률만 이제 증가시킨 상태로 다시 한번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보니까 이익이 벌써 있어요. 그리고 학습에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이 학습률을 1.0 으로 하니까 손실이 0.2 대까지 확 내려가졌어요. 만약 이게 오히려 막 거꾸로 타고 올라가 버린다. 이러면은 실패죠. 실험은 이제 실패한 거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진행할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건 안 되는구나. 학습률 줄여야 되겠구나.' 요렇게 인제 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은 손실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능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로 보니까는 이제는 88 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물론 아까 경험하신 것처럼 한 1% 정도 이내에서 그 1% 포인트 정도 이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대체로 공통적으로 이제 경험하실 만한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잘 확인되시면 요번에는 그냥 엄지척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광호 선생님께서는 "오 맞아, 맞아." 하고 인제 먼저 인제 선제적으로 잘 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죠? 비교하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이제 주시면 되고요. 뭐 아니면 확인됐다." 이 정도면 우리가 인제 재현이 된 거를 확인을 했으니깐요. 제가 인제 화면에 표시하는 내용하고 같이 인제 수행하셨으면 이제 잘 되실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해 보냐? 어제 애써서 우리가 만든 오차 역전파의 이해가 반영된 신경망이 진짜로 학습에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점까지 어제 완전하게 인제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것으로 기대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 에폭을 인제 1로 인제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93.52% 이런 것들을 이제 획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인제 한 94% 정도의 인제 분류 정확도를 보였었는데 그때 가중치를 강제적으로 이제 심어 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에 비해서 현저하게 개선이 됐지만 여기에 인제 못 미치니까는 이게 잠재력을 다 발휘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습률을 더 늘려 볼까요? 음? 사람은 이제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학습률을 인제 보통 이제 10 단위로 조정하면서 인제 보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러면 인제 손실이 폭발해 버렸죠. 빵 하고 이제 거꾸로 타고 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 과속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인제 과속이 인제 1.0이 상한선이 있는 거죠. '오케이.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인제 영 1.0 이상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인제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인제 뭘 늘려야 되는가 하면은 인제 이 다른 방법이 애폭을 늘리는 거 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5번 정도 하면은 '좀 잘하지 않을까? 좀 이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요 애폭을 이제 5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5초 좀 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 초 그죠? 5 초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이 5 초를 이제 해 보면 이제 무려 3,000 번의 미니 배치를 반복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했고 0.0 대로 막 그 거의 뭐 땅을 파고 내려갈 만한 약간 그런 급으로 이제 내려왔었어요. 0.0 대로 이제 확 내려와 줬거든요. 물론 쪼끔 튀기도 하네요. 그죠? 뭐 0.2 대로 이제 튀었다가 좀 들어왔다가 튀었다가 하는 약간 불안정성도 있네요. 그러면 요런 불안정성은 또 어디서 인제 발생하는가 그런 점들도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그러면 인제 이번에는 인제 요 상태에서 일단 먼저 그 성능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 지난번에 얻었던 93.52의 거의 근사한 급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완벽하게 동일하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상하고 그래서 아마도 1% 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여전히 인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지만 대체로 인제 93-4 정도의 성능을 이제 보이는 그런 점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신가요? 그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노력이 적게 들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3 층짜리 간단한 신경망을 형성하고 나서는 실험만 좀 그 설정을 잘해 주고 '아 이게 손실이 안 내려갔네. 그러면 뭐 학습률을 좀 올려 볼까? 뭐 아니면은 뭐 학습을 더 해 볼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 높은 수준의 성능 적어도 인제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성능을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해 봤습니다. 잘 되시면 그죠? 재현이 이제 되신 걸로 평가가 되시면 엄지척으로 확인하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제 이 정도 실험을 막 수십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실제로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가중치를 이제 그 빌어 왔었죠. 저기서 그 가중치 좀 뭐 이렇게 빌어 왔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죠. 뭐 내가 뭐 그런 걸 왜 너한테 빌려야 돼? 뭐 내가 직접 학습을 하 해내겠어." 약간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서 인제 멈출 이유가 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애폭을 인제 더 늘려 보고 이런 것들을 수행해 본다면 이것이 인제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원리는 인제 알았어요. 역전파 인제 뭔지는 알았고 그걸 인제 열심히 이제 구현하면 이제 된다는 것도 인제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부터는 이제 근본적인 원리는 알았으니까 일일이 모든 걸 다 구현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20 년대에는 인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좋은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요번 시간에 도입을 하겠습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 많아요. 많고 대표적으로는 텐서플로우가 있고요. 또 파이토치가 있습니다. 이 텐서플로우가 왜 대표적이냐? 지난번에 인제 상의 드린 백서를 보시면 텐서플로우가 일단 그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전체 한 3분의 2 정도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인제 차지하고 있고 그게 인제 2015 년에 그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2015 년에 처음 나왔고, 파이토치는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인제 2017년 이후로 이제 나왔습니다. 파이토치는 오픈 AI의 챗GPT를 만드는 데도 썼기 때문에 뭐 이게 더 뭐 안 좋다 이런 거는 뭐 완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인제 얘네들을 인제 어떻게 바라보시면 인제 좋은가 하면은, 그냥 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뭐 갤럭시가 좋냐 뭐 아이폰이 좋냐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그냥 개인의 취향, 개취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고, 따라서 인제 이거를 뭘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 이 둘의 어떤 성능을 평가해서 선정하겠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여기서는 얘가 좋고 저기선 뭐 쟤가 좋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게 만약에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인제 비슷한 비율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많은 편이고, 근데 아마도 대체로 이제 '비등비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인제 그 최근에 또 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인제 그 JAX라고 읽어야 될지 뭐 작스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 이제 요것도 또 나왔고 앞으로도 나오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1 번하고 3 번의 경우에는 구글에서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또 2 번의 파이토치는 구 페이스북 메타에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양 진영이 좀 갈리는데, 어 이거는 대체적으로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인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사내 교육을 이제 진행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파이토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토치와 뭐 텐서플로우 뭐 쪼금씩 뭐 API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왼손 오른손 뭐 이런 급으로 인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텐서플로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준이 없다면요. "난 파이토치가 좋은데." 쓰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뭐 갤럭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근본적으로 신경망의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면 '아 여기서는 뭐 요 부분이 요렇게 구현되어 있구만. 알겠어.' 아마 인제 그러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개를 뭐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여 드리는 그런 거는 이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정해서 열심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그 텐서플로우를 다음과 같이 인제 적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로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인제 저는 인제 그 저 원격 머신에서 뭐 GPU 뭐 가속 뭐 이런 설정이 뭐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서 그렇고, 아마 그 CPU 버전을 설치하신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뭐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 텐서플로우나 이런 라이브러리가 그 버전을 좀 타는 편이에요. 그거는 인제 뭐 텐서플로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뭐 GPU 가속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보통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여러 가지 인제 정말 그 다양한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인제 쉽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사실 CPU 버전은 좀 고민이 덜해요. 뭐 설치도 쉽고 설정도 쉽고 그렇습니다. 요거를 인제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리스트 피지컬 디바이시스 요렇게 인제 해 가지고 한번 인제 그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로고가 인제 많이 발생하는데, 요 로고는 뭐 제가 좀 안 나오도록 다음번엔 제 쪽에서 저 혼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확인을 해 보시면 저는 인제 GPU가 인제 같이 나오죠. 그죠? 선생님들께서는 요 아마 인제 CPU만 당연하게도 나오실 겁니다. 설정을 안 했는데 이게 그 GPU 접근이 될 리가 없죠. 그러시죠? 그래서 텐서플로우 다음과 같이 잘 임포트가 됐고, 저랑 약간 그 출력에서 인제 상이한 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확인하시면 우리가 인제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임포트가 됐다 하면은 엄지척으로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 같은 이거는 인제 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인제 이 어 CPU 버전을 인제 설치하신 상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맞춰야 됩니다. 이 텐서플로우가 그 이런 거예요. "GPU 안 쓸 거면은 왜 불렀어. 그냥 넘파이로 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연산을 GPU 장치가 잡히면 무조건 GPU로 하게 해요. 근데 그거는 좀 파이토치랑 좀 다른 점인데, 파이토치는 명시를 해야 GPU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제 라이브러리마다 그냥 뭐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 그래서 인제 저 같은 경우에만 인제 요거를 좀 다르게 인제 설정해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깼어? 요거는 인제 저만 하면 되는데, config 인제 set device, visible device 하고 그 목록을 이제 비우고, 디바이스 타입을 이제 GPU로 이렇게 인제 해 가지고 그 있지만 안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config 해서 리스트인데, 여전히 피지컬 디바이스는 있는데 로지컬 디바이스의 목록을 이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제 GPU가 있지만 안 보이도록 이제 까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광호 선생님께서 "GPU가 있는데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는 제가 인제 요 환경 설정 요 문서에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처음에 윈도우와 리눅스의 경우에는 직접 설치보다는 "환경 구성이 완료된 도커 사용을 이제 권장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직접 설치를 인제 네이티브하게 인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그래서 요 텐서플로우 인제 문서를 이제 가셔 가지고 요 GPU 지원 이쪽을 이제 보시면 직접 설치를 하시는 절차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파이썬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쿠다 뭐 소프트웨어 뭐 설정하고 라이브러리 경로 설정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안내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제 제가 진행하는 딥러닝 자연어 처리랑 또 심화 과정에서는 GPU를 반드시 써야 돼서, 그 경우에 그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시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인제 도커를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 도커 내에서 복잡한 작업들은 그냥 제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인제 제시를 드리니까, 그래서 그냥 이 도커를 통해서 하시면 그냥 바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설정하고 바로 이제 GPU 활용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제 이런 안내, 이런 뭐 도커 제가 준비해 드린 도커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신 경우에는 인제 이 문서를 보고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과정에서는 GPU가 인제 있으시다고 해도 음 우리가 인제 GPU를 사용할 만한 급의 그런 신경망들을 많이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과정, 이 딥러닝 기본 과정이라고 부를게요. 기본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안내 드렸고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 또 만약에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직접 설치는 그걸 이제 수행을 하시면 뭐 제가 뭐 안내 드리는데 뭐 2 시간 3 시간씩 써야 돼요. 막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안 된다. 아 뭐 그랬구나." 뭐 오류를 보고 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인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면 괜히 인제 그거에 뭐 2 시간씩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도커를 뭐 안내 드리면 원격에서는 뭐 도커가 뭐 설정이 뭐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어 심화 과정에 오시면은 그냥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첫날 첫 시간에 바로 인제 안내를 하는데, 우리는 인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어 다음과 같이 동일한 문서를 참조하시는데, 제가 인제 요번 과정은 따로 안내를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꼭 원하시고 해당 문서를 보고 하실 수 있으면 그거는 인제 직접 진행을 하셔도 뭐 당연히 괜찮습니다. 도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그러면 "오 뭐 쾌적하구만. 나 뭐 도커도 잘 알고 있고
뭐 도커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 도커 런 해 갖고 쫙 실행하고 뭐 포트 열어 주고 이러면 되는 거구나. 여기서 인제 GPU 인제 설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요 뭐 WSL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거 그 첫날 첫 시간에 인제 안내 드릴 때 그 이상적으로는 딱 1 시간 정도 되는데 종종 막 뭐가 인제 문제가 생긴다, 뭐 재부팅도 해야 되고 뭐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그냥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아쉽지만 그렇게 안내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그 리스트 로지컬 디바이스에서 인제 CPU만 네 잡히도록 이제 하면서 지금 설정하신 환경하고 그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는 인제 설정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하신다고 해도 뭐 전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안내 드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가 요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할 때 그 텐서플로우에 인제 저수준 API가 있고 그 고수준 API가 있는데 보통은 요 케라스라고 하는 이제 고수준 API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음 지금 설치하신 거에 따르면은 요렇게 하는 게 이게 맞겠네요. 음. 그래서 인제 텐서플로우 인제 고수준 API를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인제 이 텐서플로우 이제 케라스에서 이제 다양한 계층들을 우리가 인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활동은 인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어 왔던 신경망을 텐서플로우로 인제 재현을 하려고 합니다. 손글씨 숫자 인식 요 모형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요. 그럼 인제 같이 한번 이제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그 우리가 그 모형을 만들 때 이때까지 전역에서 해 왔는데 그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만든 것들보다 쪼끔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민감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대체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그 함수 내에서 인제 지역 변수화를 해서 하시는 게 이런저런 그 번잡함을 피하는 좋은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제 애초에 그냥 바로 반영을 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에서 인제 우리가 인제 시퀀셜이라고 하는 이제 통을 만들 텐데 이게 우리의 역전파 신경망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인제 우리가 인제 해 왔던 스타일로 한번 해 볼게요. 이제 레이어즈에서 인제 덴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50 요렇게 인제 하고 애드 레이어즈에서 덴스 이렇게 하고 100 모델 애드 레이어즈에서 덴스 10 하고 모델 요런 식이죠. 그러면은 미리 소개를 드렸지만 덴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연결 계층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근데 API마다 이 명칭이 달라요. 파이토치에서는 얘 리니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 활성화 비선형 활성화가 없이는 선형적인 변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거고 근데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선형 변환을 이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이제 시그모이드 요런 것들을 여기 인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인제 요런 식으로 거의 뭐 복사 붙여 넣기죠.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는 요거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는 시그모이드가 아니고 소프트맥스로 요렇게 이제 끝나 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제 그 요 모델에서 애드를 하는데 그 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입력은 계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레이어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입력은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력 인 겁니다. 그래서 입력은 784 요렇게 설정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형이 크리에이트 이제 모델을 통해서 인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 잘 이제 됐는지 요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텐서플로우로 그 우리가 인제 이때까지 만들었던 모형을 이제 만드는 건데 보시면 이제 대단히 자명합니다. 근데 쪼금 차이점은 있어요. 일단 잘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최소한의 방법은 지금 이제 서머리를 호출을 해서 지금처럼 이제 서머리가 잘 나오시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최소한의 확인입니다. 여기까지 서머리까지 잘 나오셨다. 엄지척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알아볼 만하시죠? 이게 뭐 하는 건 것 같고 '아 이게 우리의 신경망하고 똑같은 거구나.'라고 하는 점을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의 논의가 보람이 있었던 겁니다. 신경망 내가 열심히 알아봤고 이 텐서플로우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냥 거의 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텐서플로우로 도입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신경망을 알고 있다면. 이제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뭐 이게 뭐 댄스가 무엇이다. 뭐 이런 뭐 액티베이션은 무엇이다. 이런 거 어차피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인제 과정을 거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텐서플로우로 하는 건가 아니면 뭐 파이터치로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명칭이라든지 API 이제 소소한 차이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쪼금의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API의 이제 특성들인데 그 우리의 인제 우리가 이때까지 넘파이로 이제 구현해 온 것들 그죠? 홈메이드, 홈메이드라고 부를게요.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었죠. 뭐 이거는 인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만들었는데 얘는 인제 우리가 완전 연결 또는 인제 FC 라고 이제 불렀고요. 여기서는 인제 입력의 개수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출력의 개수를 이렇게 인제 지정을 했죠. 파이토치에서도 요런 스타일로 해요. 그래서 인제 이런 스타일이 뭐 어 '통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텐서플로우의 고수준 API 케라스라고 부를게요. 요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쪼끔 편의 기능이 있어요. 별명이 인제 여러 개가 있는데 fully connected 완전 연결 또는 밀집 연결이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출력이 첫 번째 그 인자예요. 왜냐하면 얘는 입력을 지정하는 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거는 인제 선택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꼭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전 계층 자기한테 연결된 이전 계층의 출력이 자신의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들 중에 하나로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다음과 같이 모델에 add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출력이 자신의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요 댄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50 개인데 이전에 그 입력은 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입력이 784 짜리 인제 벡터로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요게 마치 이전 계층의 출력처럼 동작을 해서 '이게 나의 입력이지.' 요렇게 인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좀 더 편리합니다. 라이브러리라면 프레임워크라면 이 정도를 해줄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의 차이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번 시간에 어제 리뷰와 또 텐서플로우의 도입 대체로 해치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